2018년 6월 22일이에요. 한여름이네요. 예, 금요일입니다. 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 모텔. 여기에 두 남성이 투숙을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더 흘렀어요. 네. 6월 29일 날 금요일 날이에요. 네. 방값을 내려고 찾아온 사람이 이상하게 맨날 이 씨가 자기 돈에서 냈거든. 와서 냈는데 네. 그날은 성 씨가 와서 냈어요. 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줘. 왜 문 안 여냐. 이제 이때부터 바짝 긴장했어요. 네. 내 비상키로 강제로 열고 들어갈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삑 하고 열려요. 네. 딱 들어가니까 진입할 당시 저쪽 복도 있는데 입구에 누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돈을 세고 있어. 너 왜 저 사람이 죽었는데 너 그러고 있었어? 나는 자는 줄 알았다.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248회입니다. 서귀포 노숙인 살인사건. 아, 희한한 사건이네요. 이 사건은요, 최근 사건이네. 2018년 6월 22일이에요. 한여름이네요. 예, 금요일입니다. 네. 그 6월 22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 모텔. 네. 모텔 206호. 206호에. 여기에 두 남성이 투숙을 하고 있었어요. 22일부터. 네. 그 두 남성은 한 사람은 55살 먹은 이 씨. 이 씨. 그다음에 한 사람은 성 씨예요. 성 씨. 예. 58살 먹은. 예. 요 두 사람이 그 22일부터 6월 22일부터 네. 206호에서 계속 투숙을 하고 있었어요. 장기 투숙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근데 장기 투숙이면 매일매일 돈 안 주잖아요. 한꺼번에 네. 주잖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 있어 보고 또 돈 주고 하루 있어 보고 돈 주고 이런 형태로 계속 그 장기 투숙 형태를 띄었나 봐요. 네. 이 씨하고 성 씨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먹는 거예요. 방에서? 네. 와, 술 마시면서 술도 그 밖에서 사가지고 와서 마트에서 네. 사가지고 와서 둘이서 술 먹는 거예요. 매일 술 먹는 걸로 소개를 하고 있었고. 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같이 현금으로 계산을 해요. 투숙 비용을. 나쁜 손님은 아니네.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오늘 내쓰고 아침에 눈 떴으니까 나갈래나 그러면 또 와서 또 돈 내요. 오늘 하루 더 있을게요. 이런 식으로 네. 연장되면서 예. 6월 22일부터 두 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모텔비를 내는 사람은 항상 이 씨였대. 아, 이 씨요? 55살 먹은 이 씨였대. 그럼 예. 바꿔서 얘기하면 물 주는 이 씨야.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네. 노숙자입니다. 두 사람 노숙자예요. 수시로 저 서귀포시에 있는 노숙자 쉼터 있어요. 네. 거기 드나들던 사람들이요. 그 돈을 벌지. 들락날락 하던. 그러고 또 제주도로 갔다가 서귀포 왔다가 제주시 갔다가 제주시 갔다가 서귀포 왔다가 네. 들락날락 쉼터 있으면 쉼터 가서 자기도 하고 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노숙자가 돈이 없는데 왜 어떻게 술 사 먹고 매일 투숙비 낼까 봤더니 3월 17일 날이에요. 한 3개월 전에 3월 17일 날 이 씨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 이 씨가 네, 모텔 그래서 빌린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네. 6월 18일 날 퇴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6월 18일 날 퇴원해가지고 22일부터 이제 투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합의금으로 한 500만 원 받은 겁니다. 아유, 큰 돈 받았네. 그거 하고 이제 투숙해가지고 매일 술 먹는 거예요. 일주일이 더 흘렀어요. 네. 6월 29일 날 금요일 날이에요. 네. 방값을 내려고 찾아온 사람이 이상하게 맨날 이 씨가 자기 돈에서 냈거든. 와서 냈는데 그날은 성 씨가 와서 냈어요. 몰라? 돈도 성 없는데. 씨가 네. 왜 저러지? 무슨 일 있나? 네. 왜 그러냐면 둘이 술 사러 갈 때도 항상 같이 간대. 그리고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오고. 네. 근데 그날은 이 씨가 안 오고 성 씨가 방값도 내고 또 술 사러 갈 때도 성 씨 혼자 나가. 네. 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이 사람이 일정한 패턴이 있잖아. 그렇죠. 패턴 있죠. 여성이에요, 업주가. 네. 이분이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6월 30일에요. 11시경에 206호로 가서 노크를 해요. 206호로 가서. 오전 11시에요. 똥똥똥 두드렸는데 분명히 성 씨가 술 사갖고 들어갔는데 안에 성 씨하고 이 씨가 둘이 있는 거 안단 말이야. 네. 나간 사실이 없으니까. 네.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줘. 왜 문 안 여냐. 이제 이때부터 바짝 긴장했어요. 네. 업주가. 이거 문 안 열어주면 내가 비상키 있으니까 다 있잖아 비상키. 네. 내 비상키로 강제로 열고 들어갈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삑 하고 열려 이제. 네.
열려서 딱 들어갔어 방 안으로. 네. 왜 문 안 열어요? 그러고 딱 들어가니까 방 안에 그 침대 위에 이 씨 있잖아요. 이 씨. 네. 이 씨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이렇게 TV 앞에 이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걸쳐서 침대 머리에다가 이 침대 머리 쪽에다가 자기 머리 딱 기대고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로 있어요. 이 씨는. 예.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딱 봤더니 상태가 이상해. 이 씨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이상한데 자잖아요. 지금 이상하잖아.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그래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그 이제 119가 출동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네. 이미 사망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변사 사건이죠. 예, 변사가 일단은 됐네요. 변사 사건으로 어디서 하겠습니까? 서귀포경찰서에서. 예. 형사들이 206호로 이렇게 들어갈 때 보니까 진입할 당시 저쪽 복도 있는데 입구에 누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돈을 세고 있어. 근데 그냥 꼬지지한 노숙자 봉이야. 누구겠습니까? 성씨죠. 성씨죠 보나마나. 하여튼 그때는 뭐 형사들 출동할 때는 지금 206호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 복도 끝에서 꾀지지한 사람이 돈 세고 있는 것만 봤어. 그냥 그때는 뭐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이제 간 거야.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해서 이제 물어봤어 업주한테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근데 저기 저 사람은 그랬더니 저 사람 119가 대답을 해줘. 119가. 우리가 출동했을 때 저 남자도 여기 같이 있었는데요. 저 사람 이 씨 이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태연히 그 죽은 사람 바지 주머니를 뒤지더니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지갑을 꺼내더니요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꺼내갖고 자기 주머니에 뒀어요. 그걸 세고 있었던 거야 복도 끝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동료인데 그 얘기를 소방관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세고 있었구나 얘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업주도 같은 투숙객이라고 확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업주가 얘기한 게 딱 그거예요. 문 열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 안 열어줬다. 안 열어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문 안 열어줘요? 열어줘야지. 이거 이상하잖아요. 같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이거 돈을 노리고 살해한 거 아닐까? 이거. 그래 이제 근데 문제는 당장 육안으로 볼 때는 어디를 봐도 타살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당장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현장을 좀 볼게요. 현장에는 이제 주변에 그냥 술병이 너덜분하게 바글바글했겠죠. 질비하게 깔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매트리스 옆에 토한 지 꽤 된 이 토사물이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토사물이 있었고요. 토사물이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매트리스 이쪽 보니까 배변 흔적이 있어요. 배변 흔적도 있고. 에어컨은 작동 상태에 있다 보니까 부패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서늘하니까 6월이라. 6월이라. 그래서 당연히 성씨 조사하죠. 자, 제일 먼저 너 왜 사람이 죽었는데 너 그러고 있었어? 나는 자는 줄 알았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숨도 안 쉬는데. 그리고 업주가 들어와서 확인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대답하는 태도가 너무 담담해요. 나를 불러들여갖고 술 사주고 같이 투숙시켜준 이 씨가 죽었잖아. 그럼 슬퍼야 되잖아 사람이라면. 당연하죠. 아무리 노숙자라도. 그런데 이 사망한 이 씨가 문제가 뭐냐면 오래전부터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당뇨 환자예요? 네. 당뇨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뇨가 심해서 인슐린 주사를 제때제때 맞아야 돼요. 그 쇼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몸이 안 좋았고 그리고 매일 술을 먹고.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견 보면 외상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러면 이건 살인 사건 아닐 수도 있어요. 쇼크가 와서. 그리고 정말 이 사람 맨 술 취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방에 있었는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모텔 CCTV를 깝니다. 경찰이. 아무래도 이게 좀 찜찜하더래요. 아무리 봐도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그 동선이 나와. 이 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월 18일 날 들어왔네요. 8시 35분에 목발을 짚고 입실을 했어요. 최초로. 교통사고 부당당해서. 500만 원 받아갖고 목발 짚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2월 18일 날 20시 35분에 입실을 했고 성 씨가 들어온 게 6월 22일 금요일이에요.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먼저 투숙하고 22일부터는 성 씨가 와가지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2일부터는 두 사람이 술 사러 갈 때
외출은 오로지 술 사러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로지 술 사러 가니까 22일부터 술 사러 갈 때도 둘이 나가고 네. 들어올 때도 둘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달라진 거죠. 4일 후에 달라진 거예요. 4일 후에 6월 26일부터 혼자 나가고 네, 성씨 혼자 나가고 혼자 들어오고 아 근데 6월 26일은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무슨 변화가 있냐면 6월 26일 날 4시 23분에 둘이서 나가. 그런데 잠시 후에 한 10분 뒤에 이 씨만 들어와. 아, 이 씨만 들어오고 그 방에 들어간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 씨는 밖에 나간 사실이 없어. 그리고 죽어서 발견된 거야.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술 사러 들락거리는 사람은 성 씨야.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4일 동안. 돈도 여관비도 성 씨가 내고 내려와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 씨가 살해한 거라면 유력한 용의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부검 결과 나와가지고 외상 없어도 뭐 약을 먹여 죽였군 뭐 다른 방법으로 죽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검 결과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 보면서 성 씨는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때 사실은 내가 이 얘기를 듣기로는 요 팀장은 얘가 부검하면 분명히 살해로 나올 거라고 판단했대요. 아, 팀장이면요.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죽음으로 보여지지 않았대요. 아무리 당뇨가 있어도. 그 육감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이거는 저 성 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대요.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아, 바로 나왔어요 또. 7월 2일 날 나왔습니다. 오, 빨리 나왔네요. 이제 부검했는데 그 결과 당뇨병 환자인 이 씨가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서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 그러고 여기 단서를 하나 근데 당구장 표시하고 달았어요. 뭐예요? 기도 옆에 출혈이 있지만 외상은 없다. 이 안쪽 부검을 하니까 출혈이 있다는 거야 안쪽에. 근데 겉에 이 외상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애매해요. 타살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겁니다. 오히려 당뇨로 인해서 인슐린 주사 안 맞나갖고 죽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러면 쇼크사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도 옆에 출혈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찜하네요. 좀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구장 표시했겠죠. 그래서 수사팀은 이제 이 씨의 혈액을 채취하고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요. 아, 인슐린 그거 맞았냐면 확인해야 되니까. 그 정밀 분석을 의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팀장이 아무래도 이상해. 그 결과 또 나올 때까지 그냥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CCTV를 모텔 CCTV를 앞뒤로 6월 18일 날 이 사람이 들어왔잖아. 입실했잖아. 목발 딛고 그 이전 것까지 또 이 사건 나고 난 이후까지 앞뒤까지 다 연장해서 CCTV를 정밀을 확인을 합니다. 확대해서 다 틀어보는 거예요. 다 틀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다시. 6월 28일께 이제 아주 꼼꼼히 보는 거지. 6월 28일 날 아침 10시 18분경이야. 이 성 씨가 혼자서 외출을 한 다음에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나타나. 그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더니 일부를 세가지고 이쪽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여기 넣고 가. 아, 수사라고 시킨 돈. 그러니까 돈의 일부를 지금 자기 주머니에 넣는 과정이 나온 거예요. 횡령이지 횡령. 그러니까 성 씨가 혼자 외출을 해서 술 사갖고 검은 비닐봉지 술이겠지. 들어오면서 거스름돈 남은 거를 일부를 세갖고 이쪽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여기 넣는단 말이야. 그런 게 보여. 그러니까 이 씨 돈 일부를 슬쩍 하는 걸로 보이는 장면이야. 그러면 이제 형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둘이.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빙당 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눌렀거나 이거 살해한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정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혹시 모르니까 노숙자잖아. 주거 부정하냐. 일단 신병을 확보해 두는 게 좋겠어.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이 씨가 사망하자마자 소방관 보는 데서 지갑에서 돈 꺼내갖고 자기 주머니 쓱싹 넣지. 절도잖아. 그 돈이 얼마였냐면 78만 2천 원이거든. 크네. 그걸 절도죄로 입건을 내버려. 그래야지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오라 가라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입건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 씨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씨는 나와 있고요. 나왔습니다. 탐문을 해봤더니 요 이 씨하고 성 씨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제 먼저 보려면 어디서 알아보는 게 제일 좋겠어요? 노숙자 쉼터에서 가서 알아보고 노숙자 쉼터 갔어요. 노숙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노숙자 쉼터를 들락날락거린 지가 9년 남짓 됐대요. 둘이 친하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찰떡같이 붙어 쟁기는 사이도 아니야. 그것도 친한 사람이 있겠죠, 자기들끼리도. 그러니까 그러고 또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또 특별히 무슨 갈등 있는 관계도 아니야. 애매해. 하여튼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뭐 안 나오네 그냥.
그리고 그 이 씨가 당뇨가 심각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안돼. 노숙자들은. 네. 그리고 인슐린 안 맞고 이 사람 맨날 술만 먹는다. 죽으려고 저런다. 이 얘기는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돌았대. 아이고. 그런데 딱 한 명이 다른 얘기해. 노숙인 중에? 네. 나는 그 두 사람 성격을 잘 아는데 이 씨, 성 씨 네. 잘한다. 네. 이제 경찰이 딱 물어봐요. 성 씨가 잔돈을 쓱싹 빼돌려갖고 훔쳤다고 그러는데 그거 얘기 들었어요? 내가 얘기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러면 술을 사러 갈 때 성 씨 혼자 갔다는 얘기예요? 이 씨가 돈 줘갖고 그 돈을 들고 성 씨 혼자 밖에 술 사러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어봐야지. 그래서 그런 거 같다. 나갈 때 분명히 성 씨 혼자 나가서 술 사갖고 왔다.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요. 이 씨는 절대로 그 의심이 많아갖고 성 씨한테 돈 줘가지고 술 사오라고 그 혼자 보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 씨한테 그 주면 술 사오라고 그 돈 들고 내줄 텐데요. 그렇지. 절대로 이 씨가 성 씨한테 돈 줘갖고 심부름 시키고 그다음에 모텔비도 성 씨한테 가가지고 주라고 그 주고 이런 일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씨 성향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이 씨가 비록 알코올 중독자지만요. 네. 의심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돈 관련돼서 확실한 사람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네. 본인이 직접 돈 관리하지 성 씨한테 대신 모텔비 내고 술 사오라고 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 씨 주면 성 씨가 그 돈 갖고 내뛸 건데요? 그래서 직접 다 냈구나. 성 씨는 그래서 남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술을 사오라고 그러고 거스름돈 일부를 성 씨가 조금씩 빼돌린 것에 대해서 이 씨가 알았을까? 무슨 소리냐. 이 씨가 얼마나 꼼꼼한데 빼돌린 걸 몰라. 금방 들통났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술 사갖고 오다가 이쪽에다 자기 돈 넣고 이거 넣었잖아. 그거 안 통한다는 거야. 이 씨한테. 그러면 그 빼돌린 것 때문에 싸운 건 아닐까요? 하고 이제 형사가 물어봤어요. 네. 그게 사실이면 대판 붙었을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거스름돈 때문에 시비가 돼갖고 성 씨가 아픈 이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 있어 보여요. 이거는 이제 정밀부검으로 타살이라는 결과만 나오면 네. 동기나 이것든 그 방법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정황이 지금 보니까 자꾸 타살 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게 가네요. 자꾸 가고 있죠. 증언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 진짜 정밀 수사해야겠다고 했고 시신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다 추려가지고 부검이 이제 정밀부검하는 그 부검이한테 재차 그걸 갖다 주고 이제 사진까지 다 보여주면서 사진까지 현장 정밀하게 좀 현장 상황하고 매칭해가지고 봐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느낌이. 그 결과 진짜 처음에 발견하지 못했던 이 씨의 입가에서 희미한 긁힌 상처가 발견됐어요. 입가에서요? 네, 희미하게 긁힌 상처가 발견됐고요. 네. 그리고 이 씨는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데 진짜 얼핏 봐서는 모른대요. 돋보기 정도로 보고 자세히 봤더니 위에 아래 치아 사이로 이 혀가 약간 이렇게. 혀가? 요거는 어떤 때 오는 현상이냐면 목이 눌려서 사망할 때 이때 혀가 약간 나오는 설돌 주현상이 있어요. 아니면 엎드려서 사망할 때 나오는. 그러면 요건 처음에는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나왔으니까 혀가. 네, 살짝 물려 있으니까 이빨과 이빨 사이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약간 물려 있었나 봐. 그 다음에 침대 오른쪽에 부패혈흔이 발견됐어요. 피가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부패혈흔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꽤 됐다는 시간이 얘기잖아. 좀 됐다는 얘기네요. 돌아가지고. 자, 침대 오른쪽에 부패혈흔. 침대 오른쪽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피가 묻어 있다는 얘기는 피를 흘렸다는 소리란 말이야. 이 씨가. 이거는 그러면 혹시 성 씨가 상태가 안 좋은 이 씨를 뒷목을 잡고 얼굴을 매트리스에다 이렇게 누른 걸까? 그래 꽂아서 누를 수도 있네요. 부검이가 딱 연락이 왔어요. 역시 비구 폐색에 의한 질식사. 아이고 정확하게 경부 나왔네. 압박에 의한 질식사 소견. 경찰하고 이게 소견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즉 말하면 타인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온 거예요. 살인 사건으로. 살인 전환해야 됐네. 전환해버린 겁니다. 변사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성씨 잡으러 쉼터로 갔어요 이제. 근데 이미 나간 지 오래예요. 도망갔나 보다. 나간 지 오래예요. 그래서 요거 서귀포에 있는 쉼터에 없으면 제주도에 쉼터 갔겠지. 그래서 제주 쉼터로 갔어요. 다 조사했어요. 없어요. 어디 간겨?
즉 말하면 9월 26일 날 성 씨가 다른 쉼터에서 나간 것까지는 나와요. 네. 제주시에 있는 그 쉼터가 안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쉼터의 CCTV를 또 확인합니다. 아,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왜 그 쉼터 최종적으로 나간 쉼터의 CCTV를 확인하냐면 나갈 때 무슨 옷 입고 나가는지 그렇죠. 행색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을 했고 또 움직인 동선을 쭉 연장하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사람이 있다 나간 쉼터의 CCTV를 정밀 분석하면서 연장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9월 27일 날 아침 9시에 네. 1호 광장에서 저 성산행 버스 타는 게 나와. 그때서야 확인했더니 성산역에서 또 하차는 안 해. 어디로 갔나 했더니 그냥 3시간가량 버스 타고 그냥 뱅뱅뱅 돈 거야. 유람한 거네. 그러다가 제주시 신산공원이라고 있대요. 예. 거기에서 하차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애매긴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 버스 딱 타면 최종 하차지가 성산 간다고 그랬었잖아. 네네. 그러니까 성산에서 하차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네네. 거기 또 다시 가서 다 살펴본 거야. 안 내렸어.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거야. 아이고야. 그러다가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하차를 한 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색에 들어가요. 네. 노숙인들이 모일 만한 장소 전체를 수색을 합니다. 또 그 결과 CCTV 한 개를 발견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제주항까지 갔던 성 씨가 택시 타는 모습이 하나 나와요. 택시 남바가 나와. 택시를 그 남바가 나오니까 그 택시 기사를 상대로 해서 또 탐문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그 사람이요. 내가 제주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줬어요. 이렇게 말해요. 시외버스 터미널이요. CCTV 또 확인했습니다. 9월 27일 1시 41분 오후 1시 41분에 봤더니 성산 방향 시외버스를 또 타요. 성산으로? 예. 그 성산 가서 내렸을 거라고 연락을 두셨더니 안 내려서 이상하다 했더니 봤더니 도로 타고 한 바퀴 돌았고 뭐 어디 또 딴 데 가서 내 성산 뭐 공원인 신산공원에서 내렸고 또 그걸 또 찾아가고 또 다시 역주행하고 겨우 택시 발견했어. 택시 기사 찾았어. 찾아서 물어보니까 또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렸대.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CCTV 또 깠더니 9월 27일 날 오후 1시 41분경에 또 다시 성산 방향 시외버스를 또 탔어.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사도 얘기 말씀드린 노숙자 쫓아다니는 게 정말 모든 수사 중에서 아마 추적하는데 제일 힘들어요. 계속 애먹을 거다. 정말 짜증나요. 아무데나 잘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탐문하던 원점에서 탐문하던 형사가 무슨 얘기를 듣냐면 노숙인 역시 노숙인은 노숙인한테 들어야 돼요. 어떤 노숙인한테 중요한 진술을 하나 정치를 했어요. 그 사람 이 노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 쉼터에 노숙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박 수리 전문가에 있었대. 선박이요? 선박을 수리하던 전문가인데 노숙자가 돼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었대. 그 사람이 쉼터에서 나갈 때 그 얘기를 했대. 나 나가가지고 성산포에서 선박 수리기사로 일할 거야. 그러면서 쉼터를 이제 벗어나서 갔대. 그런데 그걸 보고 이 성 씨가 언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나 그 사람 찾아가갖고 선박 수리하는 일 배운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 선박 수리하는 그 사람 그 사람 저 성 씨가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그 말을 이제 탐문팀에서 지금 좀 뱅뱅뱅 돌면서 추적하는 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 말을 하네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선박 수리기사는 기록이 있잖아. 기록 있겠죠. 그 인적사항을 뽑았어요. 뽑았더니 성산포의 모 펜션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파악이 됐어요. 갔어 글로 이제 9월 29일 날 이제 성산포로 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펜션으로 바로 간 거지 이제. 그러고 나서 가보니까 펜션이 있어요. 그래서 펜션 바로 들어가지 않고 펜션에다 귀를 붙이고 들었어. 또 듣는 거예요. 안에 들었더니 안에서 술 취한 그 성씨 목소리가 들려. 목소리 크잖아 술 먹으면. 그래서 이걸 따고 들어가려니까 문 제대로 안 열리고 창문으로 들어가다 큰 사고 날 거 같고. 그래서 사고 날 수 있죠. 그래서 잠복에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는 거야. 술 먹고 주무시니까. 그러네. 할 수 없이 17시 08분경이에요. 오후 5시 08분경에 그 펜션 그 협조 받아갖고 열고 신속하게 그냥 확 들어갔어요. 술이 만취 상태니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구나. 들어갔더니 떡이 돼가지고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는데 전면 혐의 부인이에요.
당뇨로 죽었다. 무슨 소리냐. 당뇨로 죽었다. 나 아니다. 그런데 이 성 씨는 전과가 있어요. 전과가 있어요? 어떤 전과가 있냐면 93년도에 상해치사로 사람 때려갖고 죽여서 사람 죽었네. 징역 5년 실형을 살은 전력이 있는 놈이에요. 오, 살인범이네. 그러니까 이게 유사전과도 있잖아요. 응?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교수님? 아까 엎어놓고 위에서 눌러갖고 비구폐색으로 죽인 것 같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침대 모서리에 피가 묻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뒤집어 놓은 상태였잖아요. 네. 그 상태였다면 시신 변경, 위치 변경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급습 질문한 거예요. 우리는 말이야. 네가 시신 그 위치 변경한 것도 우리가 알아.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네가 옮겼잖아. 네가 저 시신도 위치도 네가 옮겼잖아.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얼떨결에 대답했어.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 뭐라고? 내가 옮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이구. 여기서 애매한 대답을 딱 한 거야. 그래서 이 순간 너 이거 분명히 네가 시체 변형했다. 옮겼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범인 분명하다고 확신한 거고요. 형사들이. 증거 확실하니까 지금이라도 너 빨리 자백하고 용서 비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처벌받는다. 그래서 결국 자백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얘기 하더래요. 살해 과정은 술 취해갖고 잘 기억이 안 난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교도소 가서 교화 생활을 충실히 하겠다. 10월 1일 날 살인죄로 구속 송치합니다. 이게 변사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네요. 2심은 2019년 4월 24일 죄명 바꿨어요. 강도살인. 그러네. 그렇죠. 금품 감치 목적이잖아요. 강도살인. 그래서 징역 15년 맞다. 그러면서 항소 기각했어요.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술 취해갖고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다음에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피해 회복도 합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형이 불가피하다 하면서 15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그 진짜 밝혀지지도 않고 끝날 사건을 예리한 어떤 촉과 그다음에 그 성실한 수사 끈기로 했네요. 끈기로 해결한 제주 서귀포 노숙인 살인 사건. 오늘은 248회로 염 교수하고 좀 다뤄봤습니다. 아유, 교수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살인 사건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